프랑크푸르트전 손흥민의 발리 슈팅 골이 아닌 선제골이야말로 득점왕의 독보적인 클래스를 온전히 보여준 장면이었다. 현재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토트넘이 다가오는 에버턴전 오른쪽 윙백 윙어 구성을 도어티와 쿨루셉스키로 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으로 에메르송이 꾸준히 선발 출전했는데 에메르송은 공을 끌면서 팀의 전체적인 공격 템포를 늦추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팀의 공격 템포가 늦어진다는 것은 속공에서 힘을 발휘하는 손흥민의 최대 장점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쿨루셉스키는 지난 겨울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종횡무진 활약하며 조력자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반시즌만 뛰었음에도 손흥민 케인과 몇 년 호흡을 맞춰온 듯한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고 도어티와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클루셉스키와 도어티가 함께 호흡을 맞춘 경기에서 토트넘은 4승 1패와 16득점의 파괴적인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파트너십은 도어티가 지난 시즌 아스톤빌라전 큰 부상을 당하며 잠정 중단됐었고 도어티의 부상은 시즌 막판까지 토트넘이 살얼음판 같은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두 선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쿨루셉스키는 시즌 초반 선발로 나섰으나 영입생 히샬리송에 밀려 벤치를 지켜야 했고 A매치 기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야 했으며 도어티는 에메르송에 완전히 밀려 교체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왜 대체 에메르송을 계속 선발로 쓰는 것이냐며 콘테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어티는 에메르송이 퇴장으로 결장을 하는 탓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팬들은 다시 지난 시즌과 같은 공격 템포와 화력이 나오길 손꼽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을 당시 모두가 놓쳤던 숨겨진 한 동작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밀 분석을 접한 이들은 이것이 바로 득점왕의 클래스인가 프리미어리그 킹이었던 앙리를 연상케 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야말로 독보적 클래스라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상황을 자세히 보면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향하는 케인의 패스가 약간 짧았던 탓에 손흥민의 발 뒤로 공이 배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전력 질주를 하면서 침투를 하고 있었기에 공이 뒤로 배달된 상황에서는 침투하는 속도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짧은 찰나에 기괴한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뒤로 오는 패스를 몸을 완전히 틀며 트래핑하면서도 속도를 죽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무빙을 시전했습니다. 분명 터치를 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은 침착한 퍼스트 터치를 가져갔고 이후 걔를 연상시키는 잔발 스텝을 치면서 속도를 살린 후 득점에 성공했죠. 즉 손흥민의 전매특허인 라인 브레이킹이 얼마나 특출나면 공이 뒤로 온 그 상황에서도 라인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당시 손흥민의 터치는 좋은 터치가 아니었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움직이는 상황에서 발에 딱 붙는 터치는 좋은 터치가 아니고 특히 골키퍼와 1대1을 앞둔 상황에서는 공을 반발자국 앞에 두는 터치가 베스트라는 것입니다. 반발자국 앞에 둬야 진행 방향으로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며 정석적인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는 손흥민의 숨겨진 동작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을 때 속도를 죽이지 않는 트래핑을 한 것 이외에도 또 하나의 테크닉을 구사했는데요. 바로 페이크 모션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볼 컨트롤을 자세히 보면 공을 톡톡톡 치는 와중에 간결한 동작으로 슈페이크를 한 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골키퍼가 반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페이크 모션은 손흥민이 공을 굴리면서 컨트롤하는 모션이랑 일치했고 따라서 골키퍼는 손흥민의 슈팅이 언제 날라올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은 그 짧은 찰나에 두 개의 득점왕다운 테크닉을 구사한 것입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골을 보고 프리미어리그 킹이라고 불렸던 티에리 앙리가 생각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앙리는 특유의 간결한 터치와 동작으로 골을 쉽게 넣는다고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이고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선수의 대가인데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선제골을 보고 레전드인 앙리를 떠올린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프랑크푸르트의 골키퍼 케빈 트랍은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을 상대한 것에 대해 인상적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선 손흥민은 굉장한 실력을 지닌 것을 알지만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가득했다며 운을 뗐는데요. 이후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의 높은 수준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선제골에 대해서 손흥민의 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면서 손흥민과 케인 두 사람이 만드는 찬스를 모두 다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중요한 챔스의 기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UEFA가 선정한 2주의 팀, 2주의 골, 2주의 선수를 모두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초반 부진을 비판했던 현지 언론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이 언론과 팬의 비판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영국 언론 풋볼 런던에 따르면 비판에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좋은 위치에 있다. 비판도 기대치가 높아 생기는 것이다. 제가 너무 긍정적인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비판을 받으면 분명 나아지는 점이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항상 팀으로서 나아지길 원하고 자신에게 집중한다. 그래서 비판이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극성 언론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며 에버튼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